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 아침에 스피커 소리에 지금 여기가 클럽인지 스튜디오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춤출 뻔했네요. 자, 여러분 하루 잘 쉬셨습니까? 오늘이 목요일인 거죠. 하루 쉬었더니 이게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직장인 분들은 목금토 연속으로 쉬는 것도 목금토가 아니고 금토일 연속으로 쉬거나 아니면 토일 월 이렇게 쉬는 것도 좋은데 중간에 하루 이렇게 수요일 정도 쉬어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어요. 왜냐면 여러분을 볼 수 없으니까요. 매일매일 보고 싶거든요. 예, 월, 화, 수, 목, 금, 토일 매일매일 보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지긋지긋하시죠? 제발 좀 그만해라 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 자, 어제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연휴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일장에는 항상 그래 왔듯이 반장, 그러니까 조기 폐장을 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초록초록했고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또 반등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7%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주가는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시장 상황이 포트폴리오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감기가 올 듯 말 듯 살짝 여기 바이러스 침투했는데 지금 비타민C를 때려 넣으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저번처럼 목소리 안 나와가지고 큰일 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잘 방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월간 뉴스레터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중국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명서 소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독 피곤해 보이는 박종훈 팀장. 오늘요? 요즘에 못 잤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 선샤인. 발음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 발음도 아니고 미국 발음도 아니고. 동남아 스타일이에요, 동남아 스타일. 예. 아니 그 드라마를 갑자기 시작하셨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안 봤었는데. 네,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예.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니까 예. 엄청나게 인기 끌었는데 그게 꽤 길죠? 16부작이 길어요. 아니고 24회 정도. 예. 그래서 뭐 몇 회까지 보셨어요? 아직 여전히 보고 정주행.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한 절반 갔나? 절반도 많이 간 거예요. 절반이나 봤어요? 계속 틀어놓고. 아니 그러면 이제 집에 계시는 가족들이랑 네, 다 같이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틀어놓고? 그냥 이제 거의 뭐 배경음악 비슷하게 틀어놓고 이제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불. 집에 있었죠. 육아했죠, 육아. 육아? 네. 어떻게 선물은 산타 네. 할아버지 빙의해가지고 했어요. 예. 알든가요? 장난감 사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똑같아요. 아직은 뭐 똑같고. 왜 15 장난감을 15 사주는지는 모른 채. 그렇죠. 15개월이니까. 네, 그냥 뭔가 주니까 좋다. 이제 춤도 춥니다. 뭐 어떤 춤이요? 노래 나오면 아기가 같이 뭔가 흥이 있어서 율동을 너무 그런 단계인 것 같아. 15개월 정도 되면. 너무 귀엽죠. 네. 저도 얼른 그 육아의 세계로 빠져들고 싶습니다. 예, 다들 알겠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저는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는.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간 뉴스레터 열어볼 텐데 어제는 휴장을 했죠. 맞습니다. 뭐 어제 휴장을 했고요.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마찬가지로 뭐 조기 폐장을 하긴 했는데 너무나도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좀 주시지 않았나.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내용 제가 뭐 준비는 했지만은 산타 랠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실 텐데요. 사실 지난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0.9% 올랐고요. 나스닥 1.35%. 와. 절반만 이제 장이 열렸는데도 거래는 그렇게 없는데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껑충 솟아오른 것이 우리의 기대감을 산타가 한번 점프했네. 그렇죠. 예, 점프하고 오늘 또 뭐 우리 이제 밤 11시 반에도 개장하겠지만은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자, 그때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우리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24일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S&P 500도 1.1% 올랐고요. 러셀 2000 지수도 모처럼 올랐습니다. 0.9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최근에 많은 뭐 커뮤니티 뉴스부터 해서 유튜브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브로드컴 사고 싶어요. 특히나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 브로드컴 자체가 또 새로운 생태계를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브로드컴. 브로드 네로우가 아니고 일단 브로드 컴 뭔가 나에게 수익이 막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참 좋아요. 이름이 예. 잘 지었어요. 티커가 근데 왜 AVG 온지 아 이게 모르겠네요. 뭐 옛날에 뭐 합병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브로드컴이 지금 3.15%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엄청난 급등을 한 후에 조정을 좀 줬었죠. 조정 후에 이제 뭐 지금 한 2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다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바고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살렸대. 네네. 예. 자, 그래서 뭐 티커가 지금 AVGO다. 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테슬라도 지난 24일 날 7.36%가 올랐어요. 자, 오늘 뭐 준비하긴 했지만 제가 뉴스 기사를 일부 뭐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조정 후에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애프터마켓도 마찬가지로 0.6%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 뭐 밤에 또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팔란티어부터 해서 뭐 월마트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고, 스타벅스가 파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부 주가가 크게 조정을 준 후에는 다시 반등을 지난 24일 날 반등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파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조금 훼손됐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 24일은 그래도 2.8%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 우리 ETF도 한번 볼까요? ETF 크립토. 비트코인. 예, ETF가 6%가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약간 살짝 쉬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일부 뭐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제 오늘 제가 중국 관련된 뉴스를 한 2개 정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양책에 관련된 월가 여러 전망 뭐 그런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네,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아주 코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코가 막혀가지고. 네. 자, 헤드라인 한번 보시게 되면 산타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산타랠리의 뭐 일부 산타랠리라고 하게 되면은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뭐 많은 이야기도 좀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게 되면 7거래일 동안 올라가는 것인데,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줄 것이며 상승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현대차가 테슬라 주가에 7%를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부양책과 월가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는지 내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출산 장려 캠페인을 최근에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뭐 일부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5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4.6% 올라가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4.8%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5%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을 위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래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지나면 뭐 다시 내려갈 것이다, 막 이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앞으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는 그러한 롱 포지션을 좀 잡는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1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소폭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와 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업별 소식은 이 세 기업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인데 항공사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모든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자, 주가가 사실상 장중에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0.6% 상승으로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약간의 노이즈로 한번 지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르카듐 리튬이라는 기업인데 회사가 주주들이 리오틴토에 67억 달러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는 발표가 나온 후에 주가가 약 6%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르카듐 리튬 같은 게 피인수 기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면서 사실 뭐 리튬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전기차의 시대나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US 스틸, 사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오게 되면서 이 US 스틸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일본 재팬 스틸, 일본 제철에 인수가 되냐 안 되냐가 엄청나게 지난 바이든 정부 때부터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협상 어떤 결정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수 제안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자,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2%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의 하나의 자존심이라고 또 생각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좀 가질지는 추후에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자, 데이터. 오늘 산타랠리. 예, 산타랠리가 근데 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2부 날부터 시작인 2부 거예요? 때부터 시작이에요. 2부 때부터 시작이고. 연말까지? 맞아요. 2부 때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그러니까 2024년에 지금 연말이니까 연말에 5거래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25년이 되겠죠. 2025년에 2거래일. 그러니까 총 7거래일 동안에 어떤 이 주식 상승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산타랠리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우리 역사상 산타랠리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7거래일 동안에, 그죠? 예, 7거래일 동안에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였고 어느 정도 불리시했는가, 예, 어느 정도 강세를 좀 주었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사실상 지난 우리 산타랠리를 좀 보게 되면 역사상 1.3%의 수익률을 좀 줬다. 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산타랠리의 그 기간 동안에 얼만큼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 평균적으로 1.3%다 또는 더 잘 가는 해도 많이 있었죠. 뭐 8%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 상승을 할 확률, 내가 산타랠리에 만약에 주식을 사게 되면 이게 상승할 확률, 특히나 S&P 500이라고 우리 기준을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연중 최고였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뒤에 가서 제가 네. 해드렸는데 제가 준비해놓고 뭐예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네. 요거 먼저 보고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지난 195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최근까지 해서 뭐 물론 2024년은 지금 산타랠리가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위로 상승을 하는 그런 확률을 보게 되면 하락한 확률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네. 특히나 뭐 최근 들으면은 너무나도 또 거의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확률을 줬기 때문에 상승 확률에 대해서는 연중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산타랠리 기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국 증시 하게 되면 산타랠리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인구 증가가 좀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2024년에 미국 인구가 1%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합법적인 이민자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태어난 거예요? 새로? 이제 보통은 지금 이민자 수가 좀 보게 되면 요 녹색깔, 파란색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파란색 부분이 인구 증가 폭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특히나 이민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미국 인구 전체 1%가 증가했는데 그 1% 증가한 이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면 이민의 전체 증가에서 이민이 84%,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서 이민이 차지하는 게 84%를 그러니까 차지했다. 1% 증가 안에서 그렇죠. 84%가 이민이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사실상 대선 때 그 이민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 인구 동향과 같이 좀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민을 제한을 안 하냐, 아무나 이렇게 받아들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뭐 많이 공화당 측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상 이제 과거 이제 해리스 부통령 자체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 뭔가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조금 불만이 좀 있었던 이민자들이 워낙 들어오게 되고 뭐 일각에서는 뭐 이민자들에 의해서 뭐 많은 불법이 뭐 행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뭐라 할까요 뭐 강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민자들에 의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은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이민자들이 크게 최근 들어가지고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 부분도 사실상 미국 정책에 있어서 또는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또는 산업 환경 자체가 이런 여러 이제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기업들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제하게 된다면 일부 이 여러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 결혼, 출산 캠페인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도 상황이고. 약간 그러잖아요. 결혼하면은 뭐 세금 좀 깎아주고 뭐 50만 원인가 뭐. 그러니까 이제 2명을 낳아도 이제 다자녀 가정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혜택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너무나 초저출산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근데 중국도 심각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상 이게 중국의 미래도 우리나라랑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어떤 인구 동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젊은 친구가 없습니다, 지금. 예, 완전히 그냥 역삼각형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데이트, 결혼, 출산 이런 캠페인을 강화를 하고 있다.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나가고 있는 그러네요. 예,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분명히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부 뭐 부양책도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양책을 또 과감하게 또 내놓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산타랠리에. 네, 산타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분 지금 거래소에 오셔가지고 선물 나눠주셨나 봐요. 예. 무슨 선물 나눠주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아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선물을 안 줬다고. 산타는 없단다 아들아. 그리고 선물 안 선물 안 줬더니 줬다? 하루 종일 문승윤님의 아들은 선물을 달라. 알고 있으니까 네. 산타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빠가 줘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것도 뭐 신박한 근데 방법이네요. 요즘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믿어요. 믿잖아요. 아직 이제 뭐 6, 7세까지는 믿죠.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크리스마스를 엄청 성대하게 많이 이제 하나의 큰 연휴 행사로 나가기만 하면 캐롤이 나오고 그렇죠. 예, 뭐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해서 뭐 많이 엄청 여기저기 많이 꾸몄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그게 많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안 나가서 그래요. 안 나가서 집에만 그런가? 있어. 집에만 있어서 미스터 그런가? 선샤인 보느라 집에만 있어서 그렇지. 각각 모레 가면은 또 예. 엄청나게 막 크리스마스 맞아, 막 그렇죠. 이렇게 꾸며놓고. 어. 근데 캐롤은 그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아마 이슈가 이렇게 있었죠. 맘대로 예. 틀지는 못할 텐데 예.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가 또 젊었을 때. 명동 좀 나가지고 강남역 그렇죠. 좀 나가주면 거기 또 부쩍부쩍 하잖아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날 모든 식당에 이거 지금 불경기 맞아 하는 정도로 아, 맞아요. 사람들이 꽉 차 엄청 많아요. 있어가지고 엄청 많고. 대체 불경기는 나만 오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맨날 예전에 알겠습니다. 저 명앵커랑 저랑 이제 방송 통해서 얘기할 때 아니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돈이 많아? 명품 매장에 줄 서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의 시작은 이분 날부터인데 언제까지냐?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7일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산타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지난 24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년 1월 3일까지, 1월 3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과서적으로 보게 된다면 내년 1월 3일까지가 이제 산타랠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지난 역사상 1950년부터 최근까지 2023년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쭉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 약 1.3%, 물론 야 1.3% 이게 별론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몇 거래일 동안에 얼만큼 오른다라고 네. 했을 때 이 특정 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상승률을 보이는 이 자체가 254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날짜가 254일 정도가 돼요. 네네. 254 거래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일을 기록할 만큼 오. 수익률만 봤을 때 3일을 기록할 만큼의 그런 기간이다. 전체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은데 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상승할 확률 이게 0.2% 상승하든 2% 상승하든 뭐 10% 상승하든 뭐 10% 상승한 적은 없었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S&P 500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승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 네. 이게 돈을 잃지 않을 확률이겠죠. 결국에는 이게 78.4%인데요. 이게 특정 기간 동안에 이런 78.4%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지난 우리가 1년 동안에 254 거래일 동안에 1위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기간에 사면 무조건 수익이 254거래일 동안은 가장 무조건 수익이 나는 와. 그러한 이제 과거의 확률입니다. 물론 네. 확률이기 때문에 나머지 21.6%는 또 확률이 안 그럴 날 수도 가능성이 있겠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자, 근데 뭐 그만큼 확률이 높은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산타랠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리를 자, 한번 그래서 해보자면.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이듬해 첫 2거래일, 총 7거래일이 이제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이 증시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치나 아니면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나오는 상황,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도 항상 늘 미국이 소비 강국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해서 이 산타랠리 기간 동안에 증시가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1.1% 상승하면서 50년 만에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브 성과를 기록했다. 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남은 산타랠리 기간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월가에서도 지금 2025년에 대해서도 물론 뭐 탐리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뭐 상고 하저, 뭐 여러 가지 뭐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7,000포인트 갈 것이다, 7,100포인트 갈 것이다. 여전히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과 우리가 같이 봤을 때는 이번 산타랠리도 일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사실상 악재라고 보기에는 힘든 악재가 많이 없잖아요. 뭐 브로드컴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반도체의 어떤 생태계. 지금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많이 네. 올라서 부담되는 거 말고는 뭐 경기 좋다 없어요. 그러고 네. 뭐 연준이 금리나 반으로 줄여서 훅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런가 보다 네. 이러고 다시 더 올라가고. 예.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접수 이러고 난 매수.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접수 매수.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 시장은 항상 부럽기만 한데요. 자, 현대차가 테슬라의 슈퍼차저용 무료 어댑터를 제공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지금 뭐 미국 대통령급의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어떤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안 돼도 그거를 트럼프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일론 머스크는 국적이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태어나지 될 수 않았기 없다. 때문에 그게 또 헌법이나 뭐 이런 데가 있나 봐요. 네.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자여야 된다. 근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될 수 없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나이가 좀 드셨어. 네. 예. 자, 현대차 이게 어댑터를 제공했다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일단 지금 전체 우리 전기차에 대한 이제 공식적으로 규격이 되어 있는 여러 어댑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체의 어떤 어댑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가 사실상 전기차가 나올 때부터 많이 이야기들 좀 나왔던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많은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나 완성차 기업들한테는 뭐 어댑터 바꾸면 되지. 이게 과거부터 원래 있었던 얘기예요. 네. 원래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정식적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슈퍼차저용 무료 어댑터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이제 테슬라에는 어떤 호재로 또 작용이 되는 상황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 미국의 월가에서는
현대차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 테슬라에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2025년 1분기부터 새로운 현대 EV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은 배송비를 포함해서 무료 NACS, 얘가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 어댑터죠. 자, 충전 어댑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가능하고요. 자,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모델에 따라서 무료 어댑터를 또 제공하는데 2024년 이하에 있는 이러한 모델들도 내가 좀 달라 하게 되면은 또 무료 어댑터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 전역에 한 2만 곳에 테슬라 슈퍼차저 그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일부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자,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어댑터로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지난 24일 날 7% 넘는 급등을 보여줬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가 현대차로부터 잃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최소한 11만 2천 명의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 잠재적 고객으로 추가가 됐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뉴스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날 7%나 올랐는데 뭐 이런 소식 말고도 지금 요새 테슬라를 안 가지고 있는 포모분들이 너무나 다음 정권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어때? 저는 근데 너무 기대가 크잖아요, 지금. 네. 이것도 저는 우려가 돼요. 너무 기대가 커서 너무 막상 트럼프 뚜껑 열어보면 그러니까 너무 트럼프 이기에 대해서 자국 기업 우선주의부터 해서 뭐 여러 정책적인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네. 법인세를 뭐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뭐 물론 안 좋은 면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막 역대 최고의 주식 보유량, 예를 들어서 월가에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그리고 그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한켠에는 이게 기대감이 이렇게 높으면 또 실망하는 법도 그렇죠.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조금 냉소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너무 항상 좋다라고 하기에는. 근데 우리가 주식은 사거나 팔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거나 혹은 안 사거나.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사야죠. 자, 결국은 사야 됩니다. 네, 약간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요거는 기록적인 달러 국채완행 계획. 네, 맞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뭐 로이터 통신에서 독점으로 좀 나왔던 기사여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중국의 이제 내년에 기록적인 4,110억 달러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계획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이건 411빌리언 달러.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550조 원에서 600조 원 가까운 그러한 이제 환율로, 지금 현 환율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년에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골드만삭스가 일부 뭐 의견을 좀 내놨는데요. 그 부분 좀 뒤에 가서 같이 연결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올해 발행량의 3배에 달하는 3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판매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 자금 자체가 뭐 소비 보조금, 제조업 발전, 대형 국영은행의 자본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그 부양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일부 조금 실망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물론 그리고 경제공작회의 내년 이제 3월에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강조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조 3천억 위안이 보조금과 건설에 지원될 예정이고, 일부 뭐 이제 부동산에 이제 지원될 예정이고, 1조 위안 이상이 전기차와 같은 첨단 부분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아마 전기차 뭐 이러한 부분으로 1조 위안 이상이 아마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요 국영은행의 은행을 좀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에 쓰일 예정이다.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소비 진작,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양책이 실망했던 부분은 중국의 소비, 내수 소비를 강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을 채우기보다도
여러 부채 상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3배에 달하는, 올해 발행년에 3배에 달하는 이러한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 이 돈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좀 쓸 것인가, 그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시장에선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부양책에 관심이 있었던 딱 두 가지가 규모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두 부분이었는데, 규모는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 지금 독점 기사로 나오는 부분, 세 부분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강력한 부양책 자체가 1994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는 신호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부양책에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블룸버그에서 제가 좀 자료를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2025년 중국 증시의 하방은 일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 애널리스트들이 무역 긴장의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이 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내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중국 국내죠. 부양책이 하락세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비 촉진 정책이 펀더멘털을 일부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내년에는 아마 중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전망을 좀 했습니다. 지금의 주식 밸류에이션 자체가 10월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 자체가 과거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부 미국의 관세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관세 60% 인상의 밸류에이션의 10%를 깎아내릴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 이렇게 좀 골드만삭스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에는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일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방향성을 좀 내놓았고,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부양책이 올해보다 뭐 3배 이상 그런 강력한 부양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 또는 중국 증시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7개월 정도 항상 앞을 내다보는 우리 박종훈 팀장이 요새 중국 쪽 관심이 있는데 잠시 후 저희 글로벌 인터뷰 통해서 전명서 소장님과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픈 AI에서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사실 과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일부 철회를 했다가 다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계획한다. 결국에는 지금 오픈 AI뿐만 아니라 테슬라부터 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란 소프트웨어의 종착역, 그러니까 이 AI라는 인공지능 AI가 결국에는 어느 하드웨어에 입혀질 것인가, 그 하드웨어, 물론 많은 하드웨어가 있겠지만은 결국엔 그 종착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다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픈 AI도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오픈 AI가 자체 휴머노이드 개발 로봇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2021년에 로봇 사업부를 폐쇄를 했었어요.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AI는 로봇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많은 빅테크나 어떤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픈 AI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발맞춰서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개발하고 있는 그 기업들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나 좀 챌린징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도전 과제가 너무나도 많고 이 격차를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픈 AI만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AI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래도 좀 시간을 좀 앞당기면은 좀 그럴싸한 정말 멋있는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구축된 그런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은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하드웨어적으로 로봇 산업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사실 로봇 이야기 나오게 되면 과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야. 로봇,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때 당시에 멘트가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로봇 기업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또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다음 뉴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수요일 폭락장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다가 요 기사가 있었는데 아, 진짜 걱정 안 해도 됐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요즘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탐니 이분께서 약간 2년째 작두 타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때 흑백머니쇼에서 정말 가까이에서 탐니 인터뷰를 하는 것을 뵙고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얼굴 이미지만 항상 사진을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좀 뭐랄까 되게 막 뭐 와일드하고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엄청 차분하시고 네. 되게 조용하시고 학자 느낌이에요. 혼자서 아. 뭔가 되게 연구할 것 같고 그런 차분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이미지만 봤을 때는 이분이 너무 다 불리시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이분만의 뭔가 있구나. 그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거의 연예인급이잖아요. 사실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모르시죠.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는데 펀드스테이 탐니와 함께 저희가 또 이분이 워낙에 잘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에서 독점으로 앞으로 컨텐츠를 공급 계약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제 상고하저를 말씀하셨기 맞아요. 때문에 네. 7,000포인트를 내년에. 가고 나서 내년이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7,000포인트를 미리 찍고 예, 하반기는 약간은 좀 주춤할 수 있다. 네. 그 방향성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뭐 CNBC나 이러한 뭐 많은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인터뷰를 자주 하고 이제 방향성, 좀 전망 또는 이제 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그 정말 엄청난 레전드급의 방향 그 뭐랄까요 전략을 보게 되면 2022년 때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에너지 섹터를 혼자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시면서 에너지 섹터가 그때 당시에 섹터만 봤을 때 66%가 올랐어요. 에너지 섹터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또 당시에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최근에 가장 뭐 그래도 적중률이 좀 높은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뭐 과거에 지금 지난 이제 FOMC가 있고 나서 수요일 날 폭락장이 있었는데 뭐 이분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게 갑자기 뭐 최근에 어떤 상승세랑 산타랠리를 보면서 제가 그냥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탐리가 어떤 방향을 좀 가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지금 저 우리 박진현이 앞에 있는 미국 투어 2기에 참여하시면은 탐니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질문도 하고 네. 바로 직접 앞에서. 답을 또 얻을 수도 있고. 네, 그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하게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탐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또 빠뜨릴 수 없죠. 여러분 한국말을 하세요? 아니요. 못하세요? 예, 그래서 저도 만나서 Nice to meet you. 예, How are you? 했더니 Fine 해주시더라고요. Thank you and you를 안 물어보셔서. 그건 안 되지. 예, 좀 아쉬웠어요. 그것까지 해야지. 여러분들을 만나시면 꼭 예. Fine, Thank you and you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애플 얘기 살짝 있던데 애플이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애플이 뭔가 이제 락 제품 이런 거를 많이 만드는데 이번에는 홈 홈 알람. 얼굴 네, 얼굴 인식해가지고 인식. 바로 이제 뭐 락 제품도 만들고 네. 약간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애플이 만들면 난리 나지 않을까? 로봇 청소기. 예, 약간 가전 제품 쪽에 지금 좀 발을 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예. 연말에 사실 애플 좀 빠지면은 미국 쪽 펀드 매니저분들 되게 속상하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뭐 주가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월가에서. 근데 애플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스물스물 나오기 때문에 예. 애플 주가도 여러분 계속 추이를 지금 지켜보시면 애플 좋겠습니다. 자체가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3,947빌리언 달러.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4조 달러를 앞두고 53빌리언 달러가 남았네요. 예, 이것도 지금 53빌리언은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그러니까 또 한 2%만 오르면 가면 가죠. 예, 1.7%만 오르면 4조 달러. 네. 예, 또 클럽에 들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애플 얘기 여러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월가 뉴스 네. 레터 네. 맞죠? 월가 뉴스레터 네.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